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남들이 보기에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경험이 될까라는 겁니다. SNS를 켜보면 친구들이 주말마다 어딘가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리죠. 카페 투어, 여행지 인증샷, 맛집 탐방. 내 눈에는 그냥 잘 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경험이야. 그리고 여행도 다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니까 너도 회사에만 있지 말고 퇴사해 버리고 이참에 나중에 미래의 너를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러 해외라도 한번 나가봐 라는 말들 한 번쯤은 하거나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라니 저게 그냥 시간과 돈 쓰는 거지 무슨 경험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나보다 더 바쁘게 노는 것 같은데 그걸 포장해서 경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괜히 내 모습이 꼬여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한 질투나 오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놀고 있는 이 놀기와 경험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두고 왜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고 부르고 나는 놀이라고 느낄까요? 이 질문은 사소해 보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 시간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으로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놀아도 결국 삶의 깊이를 더해가지만 어떤 사람은 즐거운 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공허함만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놀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정말 남들 눈에는 그저 시간 쓰고 돈 낭비하면서 여행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린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남들은 블로그, 유튜브 아무 데서나 켜보면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남산뷰가 보이는 카페, 제주도 감성 숙소, 해외여행 인증샷, 어학연수라고 해외는 나갔지만 그래도 해외죠. 내 눈에는 그저 그냥 놀고 다니는 것 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이런 멘트를 붙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배웠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다. 이건 나만의 진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라는 등의 글과 해시태그들.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놀다 온 건데, 나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반응이 생기죠.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카페에서 사진 찍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풍경 즐기고 오는 것 뿐이니까요. 나도 똑같이 했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걸 특별한 경험으로 포장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놀기와 경험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그냥 소비처럼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깨달음이나 배움이 남을 때 그것을 경험이라 부릅니다. 결국 차이는 외부에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 본인 내면 스스로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과연 진짜 경험이란 건 뭐고 단순한 노예는 뭐가 다른 걸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 가서 인증샷 올리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험이냐 놀다 오는 거냐의 논쟁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논쟁의 기로에 있는 것이 이 해외 연수, 해외 어학연수의 논쟁이 정말 경험이냐 놀다 오는 거냐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외로 다녀오는 어학연수는 놀러 갔다 오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되는 이유는 먼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라 이름 붙여놓고 실제로는 외국에 나가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은 대충 듣고 파티나 여행에 더 집중하고 부모님 돈이나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현실적인 고민은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죠. 겉으로 보면 그저 외국에서 길게 놀다 오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치열하게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외국에서 몇 년을 보내며 나는 경험을 쌓았다고 말할 때 오히려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서 영어가 그렇게 늘지 않는 게 가장 큰 흔한 경우죠. 어학연수 갔다 왔다는 타이틀만 안고 실질적인 성과는 적으니까 주변에서 그게 그냥 놀다 온 거지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실질적인 결과가 부족하거나 투자 대비해서 성장이 적다 보니까 놀다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점이다.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는 놀러 갔다 오는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공감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 바로 해외 어학연수가 놀러 갔다 오는 거다가 영어가 스킬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만나다 오다 보니까 그런 건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해외 어학연수는 놀러 갔다 오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은 경험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공감되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학연수를 단순히 놀다 온 것으로 치부하기엔 좀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해외를 가면 외국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불편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팩트죠, 사실이죠. 언어 장벽을 매일 부딪히며 극복해야 하고 혼자서 집을 구하기도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 하고 서툰 영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문화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몸으로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노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삶의 훈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한국에서 절대 겪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내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나는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구나 와 같은 자기 인식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말을 하는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령 영어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체득한 사고방식, 시야, 적응력은 삶 전체를 흔드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결과가 단순한 어학 성취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쪽으로 남을 수 있다면 경험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외 연수는 놀다 온다고 느끼는 주장과 그렇지 않고 그것도 다 경험이다라고 주장하는 쪽 모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짓자니 모두들 양쪽 방향으로 주장만 하고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답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사실 꽤 많은 단어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다 경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신에게 흔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같은 해외여행이더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만 찍고 쇼핑만 하고 돌아오죠. 그는 즐거웠지만 남는 건 카드값과 사진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라고 한다면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 어떤 사람은 낯선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으며 현지인과 대화하고 왜 그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눈여겨보기도 하고 직접 현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는 한국의 삶과 비교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죠.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여행을 다녀왔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남는 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소비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누군가는 거창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경험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아이와 공원에 가는 것도 그 시간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경험한 겁니다. 퇴근 후 술자리에 가서 단순히 취하는 건 놀다 온 거지만 동료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관계의 단단함을 확인했다면 그것 또한 경험이죠. 결국 경험의 무게는 외부 활동이 아니라 내부 해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렸는지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이 내 눈에는 그저 거슬리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눈엔 자녀가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닫고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다면 그건 확실히 경험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든 연수든 아르바이트든 그저 어디 쉬러 가서 사진 찍고 올리는 인증샷이든 간에 그것이 내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경험 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 내가 느끼는 건 놀다 오는 것 같은데 경험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도 해보려고 하고 그게 맞다면 자신도 그 경험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낯선 환경이 주는 자극일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공간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낯선 공간에 가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처음 보는 간판 글자, 처음 보는 음식 맛, 처음 듣는 말투와 억양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우리 뇌를 흔들어 깨웁니다. 새로운 환경은 당연했던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조차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타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관점 때문일 겁니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혹은 짧은 나들이더라도 결국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죠. 예를 들어 일본 편의점에 들어가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걸 보며 우리 동네 가게 운영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빵과 음료를 사 먹는 일이 아니라 배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만의 경험과 아이디어로 작용한다면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경험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낯선 상황에 놓이면 내 자신이 가장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불편함에 약하구나. 나한테도 내가 몰랐던 모습이 있었네. 라는 등의 자신을 제일 잘 보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본래 몰랐던 자기 성향을 알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경험이 되고 그것을 또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놀러 가든 인증샷을 찍든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만나든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남들이 경험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놀았다라는 표면적 사건이 아니죠. 그 안에서 느낀 자극,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자기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남들이 놀러 다닌다고 뭐라고 해도 내가 느끼기에 경험이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좋은 경험하고 왔네라고 해도 나에게 남은 게 없고 느낀 게 하나도 없는 거였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죠. 같은 행동이더라도 결국 태도에 따라 놀이냐 경험이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만 찍고 SNS에 올리는 건 놀이가 될 수 있죠. 그 순간 즐겁고 좋은 추억이 남습니다. 기억이. 하지만 같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왜 장소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즐기는 동시에 배우는 태도가 경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상 속에서 이것은 경험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소한 곳에서도 경험하는 느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더 큰 진짜 경험을 하려고 나설 테니까요. 경험이라는 것은 소중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그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할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도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경험을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일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경험과 놀러 다니는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한다. 하지만 놀러 다니면서 경험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소중한 나의 체험하는 경험이 되는 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놀러 다니고 나의 놀이를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경험을 대단한 이벤트로 착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어학연수,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거창한 일이 있어야만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경험을 만드는 건 규모가 아니라 태도. 일상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경험이 바로 시작됩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이 게임이 사람들에게 중독성을 주는 이유는 뭘까 관찰하면 그것도 바로 게임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는 이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중독성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뇨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독성을 주는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면 항상 우리 뇌는 반대급부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인지하고 억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도 중독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도 하나가 단순한 놀이를 경험으로 바꾸는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의 자세에 있다. 내부의 자세가 나의 경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바로 내가 놀고 있는 이 놀이는 체험하고 있는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경험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험은 철저히 내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느끼고 해석해야만 경험이 되죠. 즉 같은 사건도 겪은 사람 안에서는 의미가 쌓이지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어학연수에서 매일 아르바이트하며 외로움과 언어 장벽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내가 진짜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자각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옆에서 본 사람은 단지 영어도 안 들었네? 저 해외에 나가서 뭐 하다 온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험은 내부에 남은 흔적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남은 나의 경험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의 경험은 결과로만 보인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도 결과였죠. 성과가 크면 와 좋은 경험이었겠네 말을 하죠. 하지만 성과가 안 보이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했네 놀다 왔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일 수 있거든요. 결과로만 평가하는 사람과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이 경험이라고 주장해도
우리는 쉽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은 절대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겪은 건 스토리일 뿐이고 내가 겪은 건 체험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을 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도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경험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걸 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눈에는 그냥 놀이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험이라 부를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놀이와 경험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같은 카페를 가더라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내면 놀이이고 왜 이 집은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라고 질문 던지면 경험이 시작된다고 했죠. 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사진 몇 장 찍고만 돌아오지 않고 이 도시의 시스템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뭔가 찾으면 경험이 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순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만 가져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경험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저는 꽤나 자신에게 새롭고 낯선 경험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 일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새로 배운 건 뭐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짧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호기심을 가져보는 거죠. 카페, 거리, 사람, 대화, 뭐든 하나쯤은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메모를 해보세요. 사소한 깨달음도 적어두면 분명히 그게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내가 이런 걸 하면서 그때 이런 걸 느꼈었는데 경험으로, 체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태도 하나, 질문 하나, 이것들이 놀이를 경험으로 바꾸고 체험으로 바꾸고 그 체험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놀면서도 배우는 사람만이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놀이는 경험으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끝내는 하루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두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